구독자님들의 바쁘신 시간. 자,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탄수화물 밀가루 음식은 몸에 좋지 않으니 많이 먹지 마라. 라고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 때문에 모두가 무서워하는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밀가루보다 우리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며 암과 치매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모두가 무서워하는 암, 치매, 고혈압, 당뇨의 원인 중 하나가 인슐린 저항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체의 반응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어 포도당이 체세포 속으로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저항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이 높아지는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나쁜 생활 식습관에 있습니다.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인데요. 암과 치매는 걸린 후에 후회하며 병원에 의지해서 치료하기보다 애초부터 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나쁜 식습관을 고치고 예방해 나가는 편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입에 달고 짜고 맵고 맛있으면서 많은 음식들을 주로 먹으며 건강에 위협을 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병명은 평소 살아온 생활 식습관의 결과물이라고 하지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많이 먹을수록 우리의 몸속은 그만큼 더 많은 염증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성 염증들은 착한 세포들을 야금야금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암과 치매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쁜 식습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최악의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고 있는 설탕입니다. 이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그 이유는 매일 같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바로 설탕이기 때문입니다. 커피에도 설탕을 아낌없이 푹푹 넣어 몇 잔씩 먹고 있고요. 설탕은 건강을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인슐린 저항은 바로 많은 설탕 섭취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큰 문제는 우리 생활에 있어 설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엄청 많이 먹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매일 삼시세끼 밥상에 올라오는 맛있는 국과 찌개, 조림류, 각종 반찬 등에는 대부분 설탕이 들어갑니다. 식사 후에 먹는 간식인 빵, 과자, 커피, 차 종류 등에도 설탕은 어김없이 들어가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종류의 설탕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절에는 단 음식을 먹으면 풀린다는 분들이 아주 많아 설탕 섭취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이고요. 극단적으로 달달하고 예쁜 디저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요. 설탕은 포도당이 절반, 과당이 절반인 식품인데요. 바로 이 과당이 문제입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만성염증 등을 생기게 합니다. 몸에 나쁜 과당을 줄여나가지 않고 계속 섭취하게 되면 당뇨나 암에 걸리게 되고 지속적인 세포들의 노화로 나중에는 치매에도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몸의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 밀가루, 설탕을 드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식단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커피는 설탕 없이 드시고 반찬 등 요리하실 때 설탕은 빼거나 양을 팍 줄여주세요. 되도록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여지고 있는 액상과당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액상과당은 단맛이 나는 액체 시럽으로 콘옥수수 시럽의 성분을 조절하여 만든 과당의 비중이 높고 점성도가 큰 액체를 말합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저렴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과자, 음료수, 커피 등 간식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식사 후에 또 먹게 되는 것이 간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몸에는 더욱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츰차츰 간식을 멀리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단맛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매번 먹던 간식을 하루아침에 뚝 끊어버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이지요. 간식만 끊어도 체중이 많이 감량되고 뭔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란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먹기 편하게 가공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판매를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맛이 좋아야 하다 보니 달고 맵고 짜고 입맛이 도는 자극적인 맛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비롯한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단 음식은 뇌를 자극하고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즘 판매되는 가공식품들을 살펴보면 아주 단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밖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채소 위주의 식단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채소지만 특별하고 자극적인 맛이 없다 보니 많이 안 드시는 편인데요. 채소 위주의 채식을 계속하다 보면 본연의 맛과 향이 엄청 좋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암과 치매의 걱정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맛을 선택하기보다 평생의 건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것이지만 모두가 지키기 힘든 것, 바로 술과 과식입니다. 술과 과식 또한 대표적인 나쁜 식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세상은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기 먹방, 술방 등으로 인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장점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들 빼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계속 음주와 과식을 습관화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큰 그릇에 많은 양을 주는 식당이나 또는 뷔페 식당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식사는 즐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만사 뭐든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요즘 TV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자신은 체중 관리와 혈압 등의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정해진 시간에만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주로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으로 유지하는 식사법을 말합니다. 먹느라고 계속 움직이던 우리의 몸에 편안하게 휴식의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로 인해 대사질환의 예방 효과가 생겨나고 혈압 조절, 우울증 감소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 술은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 모두 아실 테니 꼭 실천하시고요. 과식 습관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먹는 양을 줄여나가면서 가끔 짧은 단식 시간도 몸에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음식을 마구 먹고 푸는 습관입니다. 특히 요즘 이런 분들이 넘쳐나지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아주 매운 음식을 찾아 땀을 뻘뻘 흘리며 먹고 풀어내곤 하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맵고 단 음식을 잔뜩 먹고서는 와,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 라고 말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시만 기분이 좋아질 뿐 금방 그 전에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며
배부름으로 인한 짜증이 한껏 더해져 상황이 나빠질 때도 많음을 한두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기분이 상했을 때 음식으로 풀기보다는 명상이나 운동, 편안하게 향이 좋은 차 마시기, 노래 부르기 등 다른 방면으로 각자의 성향에 맞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을 늘 기억하셔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고 이 영상이 시청자님께 유익하셨길 바라오며 지인분들과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시고 멤버십 회원가입, 슈퍼땡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